계약하는 거 팁 자체는 뭐고 교재에도 살짝 나와는 있어요. 나와는 있는데 미리 봐도 되는데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그 어제 그 부산 웹툰 작가들 15명이서 야외 그거 스케치 투어를 갔었어요. 우리가 사진을 1인당 100장씩 다 찍었어야 되었어요. 장소마다. 그 장소를 조만간 이제 스케치업을 공용으로 제작을 할 거예요. 그래갖고 부산 작가들한테 전부 무료로 풀 수 있게. 예를 들면 저는 그 중에서도 어제 갔던 쪽에 하나가 저 법원을 갔었거든요. 법원을 갔었어요. 근데 그 법원이 처음 갔던 게 아니었고 나는 요거 소송 걸 때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여러분이 친근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하시면 되는데 아직 여러분이 아직 들을 얘기는 아니고요. 혹시 지금 회사와 뭔가 진행 중이거나 혹은 내가 어떤 의뢰를 받아서 지금 일을 시작하려고 하거나 하는 친구들은 지체 없이 개인 상담을 신청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라든가 조건은 반드시 말을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뭐 대외비다 뭐 비밀 유지 조항이 있다 그거 아무 문제 없거든요. 아무 왜 문제 없는지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이 블로그에다가 계약서 스캔해서 올리지 않는 이상은 법률적인 상담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무사를 만나든 노무사를 만나든 하는 건 있는데 당장 눈앞에 오히려 제가 더 잘 봐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사 사례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무조건 가져와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좋은 작품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자신감 부족합니다. 자신감 높이기는 어떨까요? 자신감 높이는 방법만 얘기할게요. 성공적인 경험을 여러분 많이 합니까? 살면서 조그만 성공.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조그만 실패를 자꾸 해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하고 10분 지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그게 조그만 실패거든요. 조그만 실패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 뭘 주로 해보라 하냐면 내가 작업하다가 화장실 가거나 물 먹으러 갈 때 스쿼트 5번씩만 하겠다. 이거 조그만 목표 있죠. 조그만 목표. 이거는 여러분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가지고 자꾸 이런 성공적인 경험을 계속 일상 속에 내가 배워놓는 거라. 나는 아침에 6시에 일어나겠다 이런 목표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9시 전에 일어나겠다 그러면 성공해요, 실패해요? 그 정도는 성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표치를 조금 지금 자기 수준에 대해서 약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목표치를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자꾸 성공을 하거든요. 이게 축적되다 보면 표정이 조금 달라져요, 사람이. 자꾸 자신감이 붙어요. 기분 좋아지고, 내가 이렇게 효능 있는,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라잖아요. 내가 이걸 할 줄 아네? 해내네, 자꾸 내가? 뭐 이런 거. 너는 B 플러스만 받아도 되는데, A로 받아붙네? 뭐 이거 조그만 거. 그런 성취감을 자꾸 느꼈던 사람들은 계속 더 큰 목표에 스스럼 없이 두려움 없이 좀 도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유아기 때, 유치원생, 초등생 때, 요때 초기 기억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게 부모님들이 잘해줘야 되는 게 리액션. 아이고 잘한다. 어이구 열심히 했네. 잘한다가 아니고 이제 열심히 했네를 칭찬해 준대요. 아이고 열심히 이것까지 하느라고 열심히 했다. 아이고 장하다. 계속 들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또 계속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또 잘 놀아요 또. 그래서 본인만의 적정 테스트를 여기서 적정이 중요합니다. 자기한테 안 맞는 목표 자꾸 하면은 실패해요. 여러분 방학 때마다 고등학교 때 생활 계획표 같은 거 짜지 않았어요? 방학 시작하면 그걸 지키던가요? 잘 못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설마 내가 이게 실패하겠나 수준으로 약간 낮게 잡아가지고 올려주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하면 자신감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신감은 승리에 대한 경험을 좀 축적하시라. 자, 제가 가지고 있는 버릇, 몸 안 좋을 때 쉬려고 해도 아까 걔랑 그 친구랑 비슷해요. 자꾸 그림 그린대요. 쉬지도 않고 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건강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답니다. 이 친구는 정확하게 자기가 건강 유지하는 데 어려움 느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그리는 것은 건강에 안 좋다. 제 생각이에요. 그림 그리는 거 건강에 안 좋아요. 일단은 좌우 비대칭 활동이에요. 그림 그리는 거는 몸에 좋을 리가 없어요. 몸에 좋을 리가 없고 당연히 안 좋은데요. 건강은 건강을 관리해야지 풀리지 그림 그리는 거를 관리해서 풀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강면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 친구는 이 상담자는요. 그래서 지금 건강부터 하시고요.
뭘 해야 되느냐면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 하니까 자꾸 안 좋아지고 유지가 안 된다 하니까 매시, 매일, 매주, 매월 하는 신체 활동을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요. 그러니까 약간 의무화하고 습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매월 뭐 할 수 있어요? 수영 한번 갔다 오든가 어디 바닷가 한번 가든가 등산 한번 가든가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매주 뭐 할 수 있어요? 뭐 어디 요가나 헬스나 뭐 등산 아니 등산이 아니고 가벼운 산책이나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매일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헬창들이야 매일 헬스 갈 수 있겠지. 그러나 일반인 기준에서 매일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거는 그냥 걷기, 앉았다 일어나기. 앉았다 일어나는 이 행동 자체가 그냥 기본적인 운동 시작이에요. 그게 스쿼트의 일종이기도 하고 하니까 자꾸 앉았다 일어났다 이것만 반복해도 건강 엄청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매시 뭐 할 수 있어요? 매 시간마다 숨쉬기. 그거는 몇 초잖아. 나한테 매 시간 할 수 있는 나한테 좋은 신체 활동이 뭐냐고. 뭐 팔 돌려준다라든가, 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다라든가, 고개 이렇게 조금 해준다라든가, 멀리 한번 응시한다든가 10초 정도. 그것만 해도 눈 졸라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아무튼 자기한테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얘기 했나요? 내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고 혼자 이렇게 다리 들고 이러고 있다고? 그냥 나는 그게 습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습관이 잘 만들어지는 뭐가 있을 거예요. 건강관리. 그건 건강관리 얘기할 때 합시다. 자, 요것도 비슷한 질문 있었죠. 아까 책. 스토리 관련해서 지금 스토리 자기가 잘 안 짜진대요. 추천하는 책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요거는 공통 답변 예정입니다. 자, 콘티 짤 때 이것도 많이들 물어보는데 요거는 방법론적인 거라서 빈 캔버스 넣고 거기서 그대로 콘티 짜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짜는 건지 궁금하다 해서 방법이 잘못됐나요? 물어보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한테 안 맞는 것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종이에다가 짜가지고 그거를 스캔 받거나 혹은 찍어가지고 캔버스에 올려서 한 컷씩 한 컷씩 한 다음에 거기서 그냥 해버리는 거를 잘 사용을 했고요. 잘 사용을 했었는데 사람마다 엄청 달라요. 그러니까 요렇게 짜는 사람도 있잖아요. 캔버스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하나씩 콘티 짜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종이에다가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스크롤 몇 장을 해가지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작가마다 방법도 너무 달라서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것저것 해봐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캔버스를 찾아야 됩니다. 하고 어떤 친구는 이게 맞는 예를 들면 이렇게 짜는 사람이 페이지 단위로 짜는 사람에 비해서 이로운 게 뭐예요? 중간에 예를 들면 컷 추가하고 싶을 때 혹은 컷을 빼고 싶을 때 좀 응용이 편하지 않아요? 아예 스크롤로 짜면은 중간에 늘어내보면 되니까 혹은 조금 당겨가지고 좀 넣어보면 되니까 근데 페이지는 얘가 하나의 완결된 정합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뭐 하나 빠지면 그거 반드시 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각각 장단은 있어요. 장단은 있는데 대신에 긴 스크롤의 또 단점은요. D카와 P카의 차이인데 여러분 필드 카메라 안 써봤죠? 그렇게 수정이 용이하다는 걸 아니까 주구장창 계속 바꿔요. 그래서 또 추가되고 또 추가되고 페이지만 하면 처음에 엄청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 짜면 사실 수정이 힘들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스크롤 웹툰으로 콘티 짜기 시작하면은 컨트롤 Z가 너무 쉽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더 뺏길 수도 있어요. 계속 더 뺏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차피 해봐야 한다. 자, 캐릭터마다 특색 있게 성격 짜는 거 아직 어려워요. 짜고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요거는 캐릭터 연기 연출론이라는 아까 연출 개론이랑 캐릭터 연기 연출론이랑 역시나 수업 커리큘럼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 저랑 이 수업 한 적 없죠? 영은극 영화학과에서 할 법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월등하게 늘어날 거예요. 혹시 미리 좀 팁을 주자면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애니어그램, MBTI 뭐 이런 것들도 이쪽에서 하게 되고요. 인성 유형론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캐릭터 대사를 여러분들이 이래저래 설계하는 거, 성격 설정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같이 하게 되겠죠?
자, 제가 웹툰 작가가 되고 싶은 건지 작화만 하고 싶은 건지 경험이 없어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가능하다면 수업 중에 이미 창작되어 있는 이야기로 콘티를 짜보는 경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번 학기 아니더라도. 질문 속에 답을 잘 가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자, 내가 어떤 직무를 담당하는 게 내게 맞는지 그걸 탐험해 가는 시간들이니까 지금 이 학창 시절이 그냥 충실히 누리시면 됩니다. 뭐 그것들이 효용성을 못 느껴서 힘들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하겠지만은 어쨌든 주어진 과제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든 됩니다. 자, 양적 경험치가 낮으면 질적인 결과를 보장을 못합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인생 진리예요. 그냥 양적으로 많이 담보가 된 사람이 양질 점하라고 하는데 그냥 지독한 천재 아니면은 지독한 선천적 천재 아니면 그냥 양적으로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 그냥 질적으로 늘어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떨 때는 이 과제 너무 마음에 들어 아니면 이 미션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그렇게 하는 과제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죽어라 하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한번 해봐라 라는 겁니다.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다 했잖아요. 경험을 해봐야 이제 조금 알아가기 시작하죠. 내가 이 그림은 정말 나한테 안 맞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려면 좀 해봐야 하는 거죠. 자, 실험 횟수가 작다는 뜻입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실험을 많이 실험 변수랑 상수를 조절해가지고 많이 실험을 해봐야 10차례 시험했는데 10번 폭발하더라. 아, 그러면 이러면 폭발하는 물질이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폭발하더라. 아직 몰라요. 적어도 3번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험의 결론을 이게 담보가 안 되면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친구가 자기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거 저 좋아한다 했잖아요. 저는 이런 미션 하고 싶은데요. 교수님 내준 과제 말고요. 그럼 나 완전 환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야기 자체를 원소스 가지고 콘티화하는 걸로 과제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두 손 들고 환영하고 그렇게 인정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을 해주면 됩니다. 고민하지 말고요. 자, 트리트먼트 작성해서 연재 계획 세우고 있는데 실전으로 가려는 모양입니다. 먼저 만약 계약 기간보다 스토리 진행이 더 길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행을 보면서 유동적으로 연재 가능한가요? 자, 이게 떡줄 사람 아직 생각 없고 내가 봤을 때 좀 앞서가는 걱정입니다. 여러 걱정 없어 앞서가는 걱정이에요. 자, 프로들도 딱히 대단히 완성적인 결말까지 어떤 스케줄과 이걸 완성적인 그 단계를 완료 짓고 나서 연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얼추 그냥 주인공 나중에 죽는다 뭐 이 정도 뭐 이런 느낌으로 끝낼 거다만 가지고 초반 설정을 충실하게 설득해 나가는 과정으로 연재 그 과정을 많이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프로도 대부분 그러는데 이 막상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든 살 길 찾습니다. 무슨 상황이 오느냐, 계약 기간 뭐 이런 거가 스토리 진행이 더 길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그럼 어떡하느냐, 계약 기간 끝났는데 뭐 이 걱정이 내가 미리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중간의 반응에 따라서 계약을 수정하거나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들면 연장하고 혹은 계약 조건을 바꾸고 원고를 올려주세요. 네, 성적 잘 나오고 있잖아요 하든가, 성적이 잘 안 나온다, 제가 원래 생각했던 이야기는 완결 짓고 싶습니다, 자르지 말아주세요, 빌든가. 그때 가가지고 다치면은 살 길을 찾게 됩니다. 만약에 억울하게 그 연재 종료 중단 결정을 성급하게 받아버렸다라고 했을 땐 법률적으로 구제를 받든가, 아니면 법률적으로 가면 일 커지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랑 소통을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이야기 완결 지으려면 사실은 최대한 일찍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작가님 1개월 뒤에 완결 지어주세요 이런 경우 많거든요. 슬프죠. 마음 아프겠죠. 타격 크겠죠. 차기작 준비 못할 정도로 충격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유도리 있게 한두 달 정도 기간을 더 달라고 했을 때는 어지간해서는 거절 안 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어쨌건 마무리 짓도록 한 1, 2개월 더 시간을 달라. 따지면 됩니다. 원래 내 생각을 잘 표현하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 대사 쓸 때마다 키보드에 손을 못 댈 만큼 부끄러워서 난간에 부딪힙니다. 뭐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많이 부끄러웠나 봐요. 이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자연스러운 대사 쓰는 팁이 있을까요? 역시나 캐릭터 연기 연출로 이제 하게 되는데, 자, 혼자 소리 내서 읽어보라고 하거든요. 혼자 지금 스토리 쓴 그 대사, 말풍선 안에 들어갈 대사를 한번 읽어보는 걸 추천을 해요. 근데 그것도 쑥스러워하는 스타일이 있긴 있거든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욕하고
사람들 없을 때 욕 안 하는 뭐 이런 스타일은 사람은 많죠. 그렇지 않나? 나도 운전하면서 욕은 잘해요. 시부라 하면서. 뭐. 하지만 굳이 사람들 있는 데서 막 굳이 욕은 안 하면서 살잖아요. 누구나 그래요. 근데 혼자서 자기가 쓴 스토리 대사도 못 읽을 정도로 뭔가 좀 쑥스럽다 했을 때는 묵송하신 분이다. 묵송 알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톤을 느껴가면서 어쨌든 읽어보는 걸로 대사를 조금 하는 걸 추천하고요. 작가가 뭐 딱히 사교적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사회성은 앞으로는 필수입니다. 근데 그 일본 작가들은 대체로 이게 뭐지 유명한 웹툰 작가들, 그러니까 만화가들이 좀 오타쿠 기질도 있고 집에서 안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 위대한 작가들 많기는 많았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시대인지라 그렇기보다는 자꾸 자기를 노출하고 싶거나 SNS를 운영하거나 여러저런 사회생활도 많이 하거나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워라밸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씁니다. 신경 쓰기 때문에 사회성이 필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작품에 대해서 기획서를 써보고 그거를 발표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조금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미안한 말이지만 약간 성격을 조금 바꿔줘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러려면 가면 하나 쓴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외향적 성격을 발휘해 볼 필요도 있다. 아까 내가 편식증 아니면 분열증이라 했다시피 사람은 내향 아닌 외향이에요. 반드시. 누가 옳다 좋다 뭐 이런 개념은 없어요. 개념은 없는데 예를 들면 저도 내향입니다. INFP거든요. INFPT.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소에 이렇게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수업 때나 상담할 때나 말을 많이 하지 혼자 있을 때는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거는 자기 개별 성향이에요. 예를 들면 아이유 내향이게요, 외향이게요? 내향이에요. 그렇게 밝고 춤도 잘 추고 하지만 내향이에요. 제가 참 좋아해서 바탕화면도 해놨는데 알고 보니 내향이에요. 그러니까 내향, 외향은 아무 서로 그 질적인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내향인 중에서도 좀 과도한 내향이구나. 그러니까 약간의 외향만 올려주면 되겠네.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줄 수 있는 팁은 저는 두 가지입니다. 인사랑 리액션이에요. 요거 두 개만 해도 얼추 사회생활 먹고 들어갑니다. 그냥 봤을 때 인사요.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안녕히 가세요. 밥 먹었어요? 요 정도만 해도 되고요. 나머지 대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보고 쌩까지만 말라는 거야. 서로 친구들끼리 선후배끼리 그냥 막 이렇게 혼자 이어폰 끼고 있고 막 그거는 과한 편이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이어폰 끼고 있더라도 왔나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자기 가면 하나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고 싶으면은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하거나 내가 먼저 많이는 안 해도 되는데요. 간단한 리액션 정도만 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이 사회성이라는 거는. 그랬어? 정말? 대박? 이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건 길이 그리 긴데 저는 작가 지망생으로 현재 고민, 기본기 부족, 스피치 응용 배경 속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 자료들은 어쩌고저쩌고 자료 있어요. 이거입니다. 했는데 이제 목이 아파서 이렇게 넘어갈게요. 했습니다. 셀식 채색이나 선화가 필수인데 취약한 편이 돼요. 어시스턴트 고용, 보완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사정상 안 된대요. 그래서 만일 연재자를 그리는데 고용이 된다 하더라도 숙련도가 있어야 된다는데요. 어떡하죠? 라는 고민이었어요. 이 친구는 반드시 예를 들면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대면 상담이 필요한 친구예요. 이거 사실은 몇 번 했었어요. 저랑 카카오톡 상담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천성적으로 대단히 생각이 이래저래 많고 자기 객관화도 잘 되고 있는 반면에 제 생각에는 약간의 실천력이 부족한 타입이었어요. 계속 이것저것 고민도 많이 하고 성찰도 잘하는데 자 어쨌든 숙련도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질문의 요약이 그거였어요. 셀식 채색과 선화가 필수적인데 취약하다? 아니면 어시 활동은 어렵겠지만 어시 고용도 어렵겠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문제 분석 잘하고 있고요. 자아성찰 잘하고 있고요. 정보력도 좋아요. 트렌드도 잘 이해하고 있는데 자기 객관화도 잘 되는 아주 제가 봤을 때는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똘똘한 친구예요. 그러나 이 친구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좀 긍정성이 필요하고 낙천성도 필요한데 결정적으로 행동력, 실천력 그러니까 자칫하면 입원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계속 입으로 원고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래 어떤 고민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림 몇 장이나 그렸어요? 그때 뭐 10장 그려놓고 막 이래요. 이런 친구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렇게 빠지지 마세요라고 이제 행동력이나 실천력을 많이 올려야 된다. 그 다음에 말을 담백하게 줄이고 기획서나 이런 것들도 엄청 길게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는 사람에 대한 폭력이다 이거. 본인은 신나서 썼겠지만 보여주는 직업이다 우리는 보여주는 직업이고 그 사람을 이해시켜야 되는 것이고 설득시켜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머리 안에 있는 다양한 심상들을 주구장창 글로 다 옮기려 들지 말아라 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아직도 카톡 많이 와요. 그래서 의지력이나 지도력이 좀 아마 좀 약한 타입이기 때문에 근성 같은 거 이제 무대포 정신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생각이 너무 많다. 뭐 막상 작업 들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고민이나 계산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라는 답변을 줬던 사례입니다. 개별 상담은 제법 했었고요. 자, 둘째로 두 번째도 길죠. 자, 차츰차츰 스튜디오 체제로 중요도 스토리텔링 구축 능력에 부족하다. 기발한 소재나 소재 추출에 일정한 무리가 없으나 작가한테 다듬는 것, 웹툰 완독에 사이사이 넣는 게 어렵더라. 머릿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하며 핍진성을 구축하는 것이 또 똑똑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건 잘 써요. 핍진성이 어려운 말도 쓰더라고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을 받지 못하는 그것도 쓰고 결말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 여러분이 좀 읽으세요. 자신만의 고유한 IP를 구축하는 것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아무리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아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채워 넣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그냥 저는 이거의 핵심 코어라고 봤고, 이 경우에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이분은 자네는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권장하지 않는다. 생각이 너무 많으니 당장 종이나 캔버스에 그 어설펐던 생각,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든가 그 생각을 당장 옮겨야 되는 케이스예요. 어떤 친구는 좀 더 생각해봐라고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너 그 얘기하기 시간에 빨리 스케치 더 그리는 게 나아요 라는 조언이 어울리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빨리 옮겨봐야 돼요. 빨리 옮겨가지고 그 결과물로 창피를 자꾸 당해봐야 되고요. 시행착오를 견뎌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네라는 걸 느끼는 게 낫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에 빠져있으면 안 되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조언을 주는 사례였고, 혹시나 여러분도 지금 모든 좌석이 차있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이 자꾸 있으면은 일단 원고해보고 나서 공개 안 하면 되잖아. 일단 원고해보고 나서 자기가 그 원고를 보고 느끼는 게 진짜지, 머릿속에 있는 거를 활자로 낸 고민은 그냥 가짜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위험해질 수 있으니 행동하시라. 자, 가장 심각한 문제이자 세 번째로 이런 산재한 문제들을 찾지 못하는 데다가 금세 의지가 바닥나 개선을 하고 있지 못하다. 또 충분히 이해 가능한 시놉시스를 만들지 못해서 구축하느라 열정, 기력 다 이렇게 어렵대요. 소요되는 편이래요. 이를 피드백해줄 친구나 지인조차 없다는 것도 큽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여러분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학년의 고민 중에 아마 가장 큰 게 그거예요. 빨리 저 작업 공간이 마련해져야 돼요. 내년 2월 된다는데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어디 갔는데 누군가 원고하고 있는 그 풍경을 자꾸 봐야지 실감이 들 거예요. 자꾸 뭐 물어보고 어제 무슨 웹툰 봤냐? 야, 이 그림 어떻게? 야, 너 그 단축키 뭐지? 이거 잘 안 되죠 지금 여러분. 이 커뮤니티가 지금 조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해요. 막 휴학을 해볼까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더라고. 뭐 이해는 합니다. 지금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돼요. 자, 단순한 일러스트나 어쩌고 하나들 있어도 제가 되게 프로, 아마추어, 전문적, 진지, 프로토백, 업계 종사자 없는 것이 고민입니다. 멘탈 관리하는 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뭐 핵심적인 그 코어가 파악하기 힘든 경우긴 한데, 자, 초밀착형으로 근접한 시공간에서 수시로 케어를 받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요, 이런 스타일. 그때 대단히 좀 양적으로 풍부하고 세심한 코멘트를 바라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지. 그래야 좀 안심하고 이러는 친구야.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친구는 구축해야 되는 환경이 뭐냐면 자꾸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어떤 커뮤니티든 동아리든 같이 지내는 친구나 선후배든 아니면 마음에 맞는 어떤 특정 강사나 교수님이든 자꾸 칭찬, 격려, 그러니까 잘 되고 있지? 잘 되고 있지? 누구나 한 번 말해도 한 달이 가는데
이런 친구는 매일 얘기해줘야지 성이 풀리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조언이나 청구 등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일인한테 의존하는 것도 서로 한계가 있을 거고 지금 다양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줘야 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과외나 문화생 제도 같은 게 이 친구한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오히려 현실적으로 아마 어려울 겁니다. 과외는 또 개별 과외 비용이 들 거고